안녕하십니까, 김윤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과학 계산용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넘피 모듈의 개요를 살펴보고요. 자세하게 넘피 어레이를 정의하는 방법, 원소, 엘리먼트 단위 연산, 인덱싱 방법, 슬라이싱 방법, 불리한 인덱싱 방법, 그리고 기타 넘피 파일들, 넘피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리스트 형태 3가지, 행렬의 곱, 그 다음에 하나 응용 예제를 하나 해볼 겁니다. 다음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고육각과 역행렬을 리니어 엘지브라로 계산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피 모듈은 C 언어로 구현된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고성능의 수치 계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뉴머리컬 파이썬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고 행렬 연산에서 특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다스나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같은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이 넘피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됐다는 것이고요. 또 딥러닝에서 중요한 플랫폼인 텐서플로우에서도 이 넘피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스트형, 어레이 클래스, 다음 넘피 3가지 형태로 행렬이나 벡터를 다룰 수 있는데 넘피 패키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 이 넘피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형을 보면 정수형 8, 16, 32, 64비트 정수형 데이터, 부호가 없는 unsigned integer 64겠죠. 다음 플로트 16, 32, 64, 128비트. 다음 컴플렉스 넘버도 있고요. 불리안, 스트링 타입, 오브젝트 타입, 유니코드 타입, 이런 타입들이 넘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이 넘피 어레이를 사용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파이썬 리스트를 정의할 수가 있죠. 원소 1, 2, 3, 4,5라고 하는 정수로 된 리스트가 있고요. 이건 3.5가 하나 들어가 있고 4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있다고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와 같이 array 1, array 2라고 하는 array 타입으로 NP 어레이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키고요. 쉐입을 보면 원소의 개수 5개라는 말이 나오고요.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 1을 가지고 만든 array 1의 데이터 타입은 int32네요. 다음 데이터 2는요. 여기는 실수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이것은 플롯 64로 만들어졌네요. 다음에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먼트 3개, 2개, 2개를 갖는 엘리먼트 3개로 만들면 출력을 시키면 이와 같이 3x2의 행렬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NP에서 제공하고 있는 NP 데이터 정의에 사용되는 함수들 0, once, arrange, broadcasting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NP0 2,3 하면요 2x3의 행렬을 만드는데 0으로 채워진 2x3 행렬을 만든다는 얘기죠. 디폴트 데이터 타입은 실수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0.0점으로 되어 있죠. 또 np once 5를 하면 이건 5를 하니까 5개 벡터를 만들고 1이 들어있는 벡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 하면 여기서 이렇게 튜플로 또 집어넣어주면 2x3를 만들고 전부 다 1점이라고 하는 실수로 채워지는 행렬을 만들고요. np arrange 5라고 하게 되면 0서부터 4까지의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arrange 1,5 하면 1에서부터 1, 2, 3, 4까지의 벡터를 만들어 주고요. 1,5,2를 해주면 1에서부터 4까지를 하는데 2 간격으로 만들어서 1하고
3만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은 5가 되니까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값 0이나 1을 갖는 행렬 또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2x3의 행렬 ARR1을 만들고 AIR2는 요거의 개수가 같은 3개로 된 하나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 AIR1과 AIR2를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AIR1과 AIR2를 더하면 AIR1은 요거였죠. AIR2는 이런 벡터였습니다. 이건 2차원 행렬의 벡터였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벡터를 이와 같은 2차원 행렬, 다시 말하면 이거와 쉐입이 같은 형태로 복사해서 만든 다음에 연산을 해서 이와 같은 연산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브로드캐스팅 연산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 쉐입이 달라도 이런 요거의 그 엘리먼트의 개수와 요거의 엘리먼트의 개수가 같은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 이걸 브로드캐스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원소 단위 연산 기능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살펴보죠. 먼저 AIR1과 AIR2를 정의합니다. 2x3 행렬이고요. 2x3 행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쉐입하면 2x3, 2,3라고 나오겠죠. 당연히요. AIR1은 이렇고요. AIR2는 이렇습니다. 2x3로요. 자, 더셈을 한다. 그러면 엘리먼트끼리 더하니까 1 더하기 11은 12가 되겠죠. 1 더하기 12는 14가 됐겠죠. 4 더하기 14는 18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엘리먼트 와이스로 원수로 더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되는 원소끼리 빼고요. 곱셈도 1 곱하기 11은 11이요. 2 곱하기 12는 2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이와 같이 AIR1 2x3 행렬과 그 다음에 AIR3 길이 3의 벡터 두 개를 더하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연산이 이루어져서 출력이 되겠죠. 자, AIR1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 10이라는 것도 브로드캐스팅에서 AI1의 쉐입과 똑같이 10, 10, 10, 10, 10, 이렇게 만든 다음에 원래 AR1과 더해서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팅 원리에 의해서 연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자, numP의 어레이에 대해서 보면 자, np 어레인지 5 하면 0서부터 4까지의 벡터를 만들어 주겠죠. 자, 거기서 인덱싱 0번째 0, 1, 2, 3, 4번째 인덱싱 할 수 있고요. 0에서 2까지 그럼 0, 1이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부터 2까지는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 전까지니까 0, 1, 2에서 마이너스 1 전까지는 2하고 3이 슬라이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끝까지 하면 두 번째에서 끝까지니까 2, 3, 4가 되겠네요. 자, 2차원 행렬을 이렇게 AIR2를 만들고 뚜를 출력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1번 행 컬럼은 전체 해서 1번 행, 0행, 1행이니까 출력이 됐죠. 또 열은 전부 다고 2열, 두 번째 0열, 1열, 2열, 369가 출력이 됐습니다. 또 행은 0에서부터 0에서 1 전까지, 다시 말하면 요거와 열도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출력이 슬라이싱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다음에 이렇게 행도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슬라이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array 불리한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names라고 하는 array가 킴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배열이라 벡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적이 70점, 71점, 72점, 또 리라고 하는 사람의 성적이 80, 81, 82, 또 킴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스코어에다가 true, false, true하게 되면 이놈이 true고 이열이 true고 false고 true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요거와 요것이 슬라이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rue의 행만 슬라이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덱싱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코어에 names equal kim 하면 이것의 연산 결과가 이것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스코어에 names kim or names 리 하면 전체 다겠네요. 전체 다가 출력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names가 kim인 행 중에 행을 선택하고 그리고 0서부터 0, 1 열만 출력해라. 그러니까 kim인 거 요 두 개를 출력하고 1까지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불리한 인덱싱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넘피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원소 단위 연산. 자, absolute 이거의 절대값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어주는 거죠. 스퀘어 자승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sqrt 스퀘어 루트죠. 스퀘어 루트는 요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스퀘어 루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non NaN의 그 값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expr exponential 엘리먼트 단위로 했습니다. 다음에 log 자연대수, 그 다음에 미스를 10으로 하는, 그 다음에 2로 하는 대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sign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sign이라는 함수는 플러스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연산이고요. 다음에 cl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올려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IL1이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4는 3으로 돼야 되고요. 11.6도 12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실링 연산이고요. 플로우 연산은 무조건 소수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는 2가 되고요. 11.6은 11이 된 것이죠. 다음에 is none 하면 nan이라는 엘리먼트가 있으면 true를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array1은 다 nan이 없죠. 정확한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전체 다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sqrt를 취해보세요. 그럼 sqrt를 취한 게 요거였죠. 요거 보시면 요것이 non이라는 게 있죠. 그래, 연산 결과를 보면 sqrt를 취한 다음에 is none 함수를 취하면 이것이 true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none이 아니니까 false가 되고요. 이런 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is infinite 무한대를 체크하는 무한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요. 그래서 전부 다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sine 요거에 대한 코사인 이 라디안 값으로 2.4 라디안의 코사인 값으로 계산해서 출력하는 이런 연산도 있습니다. 코사인, 하이퍼브릭, 사인 하이퍼브릭, 탄젠트 하이퍼브릭 이런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ad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를 더할 수도 있어요. 아까 AIR1 플러스 AIR2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add, subtract, multiply, divide라고 하는 함수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ximum, minimum을 계산하는 np maximum 이렇게 하면 요거와 요것 중에서 큰 값을
맥시멈으로 만들어주고 미니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볼까요? 지금 AI의 1과 이걸 쓰면 엘리먼트 Y 있으니까요. 0과 1을 보면 큰 값이 1이죠. 1과 0을 보면 큰 값이 또 1이죠. 2와 1을 보면 2고요. 3과 3을 보면 3이고요. 4와 5를 보면 5가 크죠. 5와 6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양쪽 파라미터로 들어온 행렬에 대응되는 엘리먼트의 큰 값들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np.maximum, 미니멈 반대로 작은 값으로 만들어지는 연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원스타인의 연산을 같이 살펴봤고요. 통계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통계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보면 sum,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argmax, argmin, cumulative sum, cumulative prod 이러한 연산들이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썸을 하게 되면요. 전체 엘리먼트를 더해서 출력을 합니다. 엑시스 1로 하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해서 이거 더하면 3이고 더하면 12가 되나요? 예, 이렇게 출력한다는 것이죠. 제로는요. 이쪽으로 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출력하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민도 계산하고요. 평균이죠. 아르그맥스는 뭡니까?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것이죠. AIL1 보면 0, 1, 2, 3, 0, 1, 2, 3이라고 본다면 제일 마지막 것이 제일 크네요. 그럼 0, 1, 2, 3. 그래서 5가 가장 큰 값이 리턴이 됐네요. 아르그맥스 AIL1 하면요. 제일 큰 값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죠. 그리고 5가 리턴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르그맥스 엑시스 1로 한다. 그러면 가로축으로 제일 큰 값의 인덱스를 출력한다는 거죠. 0, 1, 2, 2가 이것도 0, 1, 3, 4, 5니까 2가 출력이 되겠죠. 2, 2요. 그 다음에 제로로 하면요. 이쪽으로 큰 값을 리턴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놈이 제일 크고 이것이 크고 이것이 크네요. 1, 1, 1이 리턴이 되겠죠. 0, 1이요. 아르그민 해볼까요? A1의 밀은 제일 작은 값은 0이죠. 그러면 0번째입니다. 또 축을 지정을 하면 1축을 지정하면 X축으로 또 계산하겠죠. 그럼 위면 값이 요게 제일 작고 이 축에서는 3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0, 0이 리턴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르그민 0축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방법은 합니다. 그 다음에 cumulative su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차례대로 더해 나간다는 것이죠. 0은 0이고 1은 두 개를 더해서 1이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2는 현재까지 더해진 값이 1이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3이 된다. 또 3에다 3을 더하니까 6이 된다. 6에다 4를 더하면 10이 된다. 10에다 5를 더하면 1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요소들을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을 하면 축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0, 1, 3이었다. 그럼 첫 번째는 0이고요. 두 번째는 1이니까 더 1이고요. 그러면 1에다 2를 더하니까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프로드는 곱셈입니다. 점점 하나씩 곱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 앞에 값, 제일 앞에 값이 0이니까 전부 다 0을 곱해 나가니까 전부 다 전체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축으로 하면요. 0 곱하기 될 거고 이건 3이 나오고 3과 12가 나오고 12 곱하기 5에서 이렇게 6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는 역시 sum, mean, 그 다음에 minimum, maximum, argmax, argmin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타 함수로 sort 함수입니다. 이 sort 함수 많이 이용이 돼요. 자, 이와 같이 20, 1, 4, 9, 4, 3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2by3 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소트한다. 그냥 소트 아무 말에서 소트하면 행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엑시스 1인 상태로 지가 소팅을 하죠. 21, 4는 제일 작은 게 1, 4, 2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9, 4, 3이니까 3, 4, 9가 되겠죠. 자, 엑시스 1일 환가하고 똑같이 지가 한다는 것입니다. 소팅을 한다는 것이죠. 엑시스 제로로 하면요. 자, 이것 중에 작은 놈이 9니까 9, 20 이런 식으로
3사로 제로축상으로 Y축상으로 소팅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요, 행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행을 소팅을 다시 바꿔주는 거죠. 반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센딩이라고 생각하겠고, 여기까지는 디센딩으로 소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팅 기능도 많이 이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수치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가 있고요. 파이썬 리스트. 그 다음에 어레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리스트, numpy를 이용한 어레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파이썬 리스트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도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 리스트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됐죠. 여기서 유념할 게 a 곱하기 2하면 파이썬 리스트에서는 리스트를 2배로 중복해서 연접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도 이렇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도 이런 식으로 연접을 해서 리스트를 키워주죠. 그런데 numpy 어레이에서는요, 이와 같이 a, b numpy 어레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2 곱하기 a를 하면 2배로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2를 곱합니다. 여기다요. 엘리먼트 y수로요. 그래서 이걸 특히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a 플러스 a 하면 벡터를 2개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 원소들을 더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C가 이거는 이제 실수형 엘리먼트를 갖는 벡터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A하고 C를 더하면 A는 뭡니까? 정수형 벡터고요. C는 실수형 벡터죠. 그럼 G가 더해서 결과를 실수형 벡터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T라는 벡터는 3.0, 4, 5.0 이와 같이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T는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죠. 다음에 또 D를 이와 같이 엘리먼트 하나를 A를 넣어줘요. 이거의 선언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 가능한데 출력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유니코드로요. 32비트 유니코드로 이것들을 스트링 유니코드 형태의 데이터를 바꿔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문자 같은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문자열 같은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A는 뭐예요? 그 정수 벡터인데 이것은 문자 벡터 연산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numpy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numpy를 이용해서 모든 그 수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렬의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럼 A, B를 곱할 때는 이 행의 수와 이 열의 수가 같아야 되죠? 이건 연산이 안 됩니다. A, B의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변환시켜 놓고 하면 이거 곱하기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산이 됩니다. 그 연산 결과를 2x2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다음에 A 트랜스포즈 B도 가능하죠. A 트랜스포즈 하면 이것이 이와 같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형태로 되니까 결국 3x3 형태의 그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연산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A하고 B가 정의 되어 있다고 한다면 A, B 트랜스포즈 하고요. NP의 도트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러면 G가 한 번에 이와 같이 연산을 해줍니다. 또 A 트랜스포즈 B를 하면 이와 같은 연산 결과를 G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행렬의 곱셈과 틀립니다. 그 앞에 나왔던 엘리먼트 와이스 원소 단위로 연산하는 거였고 이것은 말 그대로 행렬의 곱셈입니다. nump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인식과 같은 인식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컨퓨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컨퓨션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앵그리는 앵그리로 인식됐고 앵그리가 뉴트럴 인식된 게 3개고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컨퓨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컨퓨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리컬과 그 다음에 프리시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티드 어큐러시, 언웨이티드 어큐러시 F1이라고 하는 스코어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과학용 라이브러리로 SciPy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ience Python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 라이브러리에는 특수 함수들, 신호 처리, 영상 처리, 후리의 변환, 최적화, 수치, 적분, 선형대수 등등등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호처리, 후리의 변환, 선형대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될 건데 선형대수의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계산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면 기초적인 현상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Sci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 선형대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고유값을 계산하는 예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에다 어떤 벡터를 곱할 때 그 벡터의 상수배되는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이걸 고유벡터라고 하고 이것을 고유값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주어졌다 치자. 그럼 이 A라는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뭘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벡터와 람다는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람다가 7이면 이 벡터를 곱하면 이 관계가 만족하고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numpy를 임포트하고 SciPy를 SciPy로부터 리니어 엘지브라를 임포트하고 LA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에 요 행렬을 정해야 되겠죠. 3443이라고 NP 어레이로 해서 A라는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엘지브라에 아이겐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를 넘겨주면 제가 W하고 V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W를 먼저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아이겐 고유값이죠. 그랬더니 7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겁니다. 7하고 마이너스 1이요. 다음에 V의 벡터죠. 0번째. 그 다음에 고유 벡터와 고유값. 1번째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된다. 한 줄로 계산이 되죠.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3443이라는 벡터가 있다. 이거 역행렬 어떻게 될까요? 역행렬에 대한 정의는 이렇죠. A, B를 곱하고 B, A를 곱할 때 단위 행렬이 나온다고 한다면 B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이 실질적으로 이 계산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numpy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A라는 행렬 1, 2, 3, 4라고 하는 A라는 행렬 하나 정의했네요. 그래 놓고 리니어 엘지브라의 인버스 A를 넘기기만 하면 G가 B를 계산해줘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이것이 B고 이것이 A라면 A, B, B, A가 2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도트 맥드, 행렬 곱셈은 도트였죠. A, B를 합니다. 출력해보면 1, 1, 0, 0이 나왔어요. B, A를 해도 1, 1, 0,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된 B가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행렬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학 계산용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과학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스킵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일단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